그날도 음식 준비에 한창이던 송이에게 한 형사가 찾아옵니다. 맞은편 상공이호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형사가 301호에 사는 송이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녀의 옆집에 사는 윤희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다면 그냥 가출할 만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이곳 수의 얘기로는 그날 저녁 아파트로 들어가고 난 후 상공이를 본 적이 없었다던데. 그러나 윤희는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송이의 집을 방문했고 형사는 그들이 함께한 식사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날 뭘 드셨죠? 송이버섯을 주재로 한 야채죽인데요. 아니, 그런 걸 매일 적나요? 전 꼭 요리일기를 써요. 이 닭다리 제가 이 세상에서 먹어본 어떤 맛보다 최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한 채 윤희의 집인 302호를 둘러보는 형사. 섹스할 때 남과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에너지를 소비할까? 여성 잡지에 글을 쓰며 살아가던 작가 윤희. 윤희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윤희 씨. 하지만 그녀는 일회에는 사람도 만나지 않으며 항상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옆집 301호에 송이가 이사를 오는데 어려운 거예요? 3층 이상이거든. 아, 들어오시죠. 곧이어 시작된 인테리어 공사 소리에 윤희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떠올립니다. 한편 요리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을 한 송이. 축하해야겠네요. 지난 5년 동안 내 요리 때문에 얼마나 지겨웠겠어. 당신이 만든 음식을 그렇게 죽자 사자하고 먹었는데도 6kg가 빠지고 왜 당신은 살이 찐 거지? 요리 잘하는 여자, 잘 먹는 여자. 당신은 어디 가서라도 환영받을 거야. 하지만 더 이상 요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 무료함을 느끼던 찰나 윤희를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오른 송이는 그녀를 위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고맙지만 전 이미 저녁을 했는데. 혼자 사시나 보죠? 네. 이거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송이의 음식을 보자 갑자기 구토를 나는 윤희. 하지만 얼마 뒤 송이가 또다시 음식을 가져옵니다. 들어가도 되죠? 이거 소시지 민용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전 사양하겠어요. (302호는) 언제 봐도 그렇게 날씬하시다. 그런데 자신의 음식을 보고 구토까지 하는 그녀를 보며 송이는 오기가 생기기 시작하죠. 뭐? 구역질까지? 네가 싫어하는 소세지만 빼고 내가 할 줄 아는 요리는 다 해먹일 거야. 억지로라도 먹여서 내가 70kg를 만들고 말 거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요리를 갖다주는 송이와 음식을 버리는 윤희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유, 어디 가요? 윤희가 자신의 음식을 모두 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송이. 미안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송이는 윤희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녀의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어서 먹어. 내 요리야. 내가 만든 거야. 먹어. 네가 뭔데 내 음식 버려? 어서 먹어. 난 먹을 수가 없어.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지만 송이는 포기하지 않고 윤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데 윤희 씨를 위해서 특별 요리를 해봤어요. 이건 아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송이는 윤희의 방에 있던 선인장을 가져와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윤희의 과거. 야, 몸에 좋은 거야. 먹어. 그녀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사실 그녀는 매일 밤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죠. 엄마, 나 죽어. 하지만 엄마는 그녀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날도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던 그녀는 아버지를 밀치고 달아나 냉동고에 몸을 숨기는데 어서 오세요. 때마침 한 손님이 어린 딸과 함께 나타나 윤희는 그 사이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윤희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아이는 몰래 냉동고로 들어가죠. 혹시 우리 애 못 보셨어요? 낮에 숨바꼭질 한다고 나간 애가 글쎄 지금까지 안 들어오지 뭐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으로 인해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긴 윤희. 다이어트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가 없어요. 내 몸속엔 더러운 걸로 가득한데 어떻게 내 몸에다 음식을 쳐넣겠어요. 이대로 없어지고 싶어요. 이제부턴 부드럽고 편한 것만 만들어줄게요. 그런 요리 잘해요. 하지만 송이는 계속해서 윤희를 위한 요리를 지극정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제 음식을 보고 기절까지 해버리는 윤희. 전 정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기서 좀 쉬어요. 내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을 때까지
계속 윤희 씨를 위한 요리 일기를 쓰겠어요. 여보세요. 실종 신고자의 말로는 그 아픈 여자가 말입니다. 그 여자가 그 애완견을 요리를 해서요 남편에게 먹였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했답니다. 알았어. 쭉쭉아, 너 식탁에다 오줌 싸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이어지는 송이의 이야기. 요리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매일 남편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던 송이. 보쌈김치는 어때? 맛있어? 좋은데. 그녀는 요리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며 남편과의 성관계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였으나 그거 산초 진짜다? 알아.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남편의 사랑이 식어감을 느낍니다. 추어탕 많어. 먹고 더 먹어요. 그럴 필요 없어. 쉬운 거로 해. 인스턴트? 싫어. 그건 요리가 아니야. 그 소리 이제 부담스러워. 그녀는 남편의 애정을 되찾기 위해 더욱더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지만 그럴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정종아. 왜? 쫑쫑이랑 결혼하지 그랬어? 결국 남편의 외도까지 목격하고 한 가지 결심을 한 그녀. 정종아. 정종아. 오늘이 강준식이를 위한 내 마지막 요리가 될 거야. 가장 좋아하는 재료를 썼거든.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난 아마 죽일 생각까지 했을 거야. 요리를 하면 어떤 맛일까? 어떻게 쫑쫑이를 요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리를 하다 보면은 항상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잖아. 털 뽑기가 얼마나 어려웠든지 한 사람 먹기에는 딱 맞더라고요. 주스 좀 해올게요. 하여튼 어딘가로 302는 사라졌다? 하지만 윤희는 이제 주스조차 소화하지 못하였고 윤희를 위해 또다시 장을 보던 송이는 결국 장바구니를 내려놓습니다. 윤희 씨를 위한 요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그때 쫑쫑이 많이 고통스러웠을까? 어때요? 왜요? 맛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윤희는 송이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빌하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요리를 먹는 송이. 오늘 소개한 영화 301-302는 서로 정반대의 결핍과 외로움을 가진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301호에 사는 송이에게 음식과 요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거부당하며 음식에 대한 그녀의 욕망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가고 결국 그녀는 애완견까지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며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리죠. 반대로 302호에 사는 윤희는 음식과 성적인 욕망을 모두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그녀에게 음식과 성은 자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 의해 강제로 행해지는 일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윤희는 모든 욕망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세상과 단절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런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평생 원했던 먹이는 행위가 완성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평생 거부해왔던 먹는 행위를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화는 마지막 자막을 통해 이들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최후의 몸부림은 트라우마의 극복이 아닌 비극이었으며, 그렇게 이 영화는 더욱 가슴 아프고 씁쓸한 잔향을 남기며 마무리되죠.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러한 과감한 시도가 3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B급이나 컬트 영화의 저변이 적은 한국 영화계에서 이토록 독특한 작품이 나왔다는 점도 대단하지만, 음식을 매개체로 인간의 욕망과 결핍을 풀어내는 감각적인 연출은 도저히 30년 전 영화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매우 현대적인 발상과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에는 이러한 컬트 영화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대중적인 메이저 영화에 비해 마이너한 장르의 다양성이 아쉬운 한국 영화계이기에 더욱더 특별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영상을 짧게 요약하느라 이 영화의 분위기와 내용을 온전히 담지는 못하였는데, 이 영화는 유튜브에 고화질의 풀버전이 올라와 있는 영화이니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보시길 추천드리며 리뷰를 마칩니다.